2026년 7월 15일 도쿄 지방법원. 검은색 정장을 입은 44세 남성이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카노 케니치. 타카노는 대낮 도쿄 거리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22살 여성 스트리머를 미리 준비한 서바이벌 나이프로 최소 55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자 그녀의 스마트폰을 집어 피 흘리는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고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까지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범행 내용을 근거로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4년 낮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징역 16년은 너무 길다. 가해자를 감형해달라. 피고인에게도 참작할 만한 동정의 여지가 있다. 일본인들은 도대체 왜 한 여성을 55차례 이상 공격하고 그 모습까지 방송에 노출한 살인범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2025년 3월 도쿄 다카다노바바에서 벌어진 일본 인기 스트리머 살인사건입니다. 타카노 케니치는 1982년생으로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범죄와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컴퓨터와 게임에 몰두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중퇴 후 취직한 첫 직장에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사건 당시 타카노는 도치기현 오야마시의 월세 3만엔짜리 낡은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월 7만엔 남짓의 장애연금과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소에서 일하며 받는 소액의 급여가 그의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한 달에 한 번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버거 세트를 먹는 것이 그의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거리를 둔 채 고립된 삶을 이어가던 타카노에게 2021년 12월 그의 삶을 크게 흔들 인물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후아치에서 모가미 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22살 여성 스트리머 사토 아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카노의 삶을 뒤흔든 사토 아이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토 아이리의 삶 역시 비극적인 환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토 아이리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복잡한 가정사와 친아버지의 수감, 어머니의 심각한 건강 문제 등으로 생후 6개월 만에 영아원에 맡겨졌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15년이 넘는 시간을 아동 양육시설에서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무렵 집으로 돌아왔지만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학교를 중퇴한 뒤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교제하던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지만 약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사토는 이후 모자 생활지원시설에서 지냈지만 아이를 시설에 남겨둔 채 떠났고 아이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친권 역시 전 남편에게 넘어간 것으로 공판에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일부 주간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토가 유흥업소나 호스트바에 많은 돈을 썼다는 주변인들의 주장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수많은 상처와 한계에 부딪혀온 사토 아이리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라이브 방송 플랫폼 후아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지역명과 본명을 조합해 모가미 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밝은 표정과 입담으로 인기를 얻은 그녀는 후아치 내 최상위권인 플래티넘 등급 방송인으로 자리 잡았고 시청자들의 후원을 통해 월 100만엔이 넘는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치코이는 진짜를 뜻하는 가치와 사랑을 뜻하는 코이의 합성어로 스트리머나 아이돌에게 진심으로 연정을 품는 팬을 뜻할 때도 쓰이는 일본어 표현입니다. 타카노는 빠르게 모가미 아이에게 가치코이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외롭고 가난했던 40대 남성 타카노에게 화면 속에서 자신을 향해 웃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22살의 모가미 아이는 삶의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카노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방송 후원 아이템을 보냈고 후아치 앱에서 구매한 후원 금액만 총 163만엔, 한국 돈으로 약 1,500만원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것은 2022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 야마가타현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모가미 아이는 타카노에게 나보러 가게로 오지 않을래?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타카노는 도치기현에서 야마가타현까지 먼 길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모가미아이의 권유로 고가의 샴페인을 주문하는 등 여러 차례 방문하며 총 77만엔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개인 메신저를 교환하고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모가미아이는 타카노에게 나 진짜 타카노 좋아해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타카노 역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정해져 진짜 연인이 되면 좋겠다 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가미아이의 개인적인 금전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모가미아이는 지갑을 두고 와서 당장 돈이 없다.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난다. 아픈 언니의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 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카노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가 모아둔 돈이 바닥나자 모가미아이는 대출받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빚을 내서라도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타카노는 소비자 금융업체 두 곳에서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그녀에게 송금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불과 석 달 동안 타카노가 모가미아이에게 직접 빌려준 돈은 총 12회 254만엔, 한국 돈으로 약 2,300만원에 달했습니다. 타카노가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네자 모가미아이의 태도는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타카노가 돈을 갚아달라고 애원하자 모가미아이는 바빠서 입금을 못했다며 단 한 차례 3만엔만 돌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254만엔 가운데 돌아온 돈은 3만엔, 나머지 251만엔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후 타카노가 메신저로 계속 변제를 요구하자 모가미아이는 징그럽다, 무섭다 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끝내 타카노를 차단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비자 금융 대출의 원리금과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타카노는 귀가할 전철 요금조차 지인에게 빌려야 할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몰렸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대화 기록에는 당시 타카노의 절박함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도와줘라는 단어를 연속으로 8차례 보낸 문자. 제발 답장이라도 해줘. 1만엔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갚아줘. 나 대출금 때문에 고소당해. 하지만 모가미아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자 타카노는 법적 절차를 택했습니다. 2023년 8월 타카노는 모가미아이, 즉 사토 아이리를 상대로 정식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토 아이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법원은 타카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 사토 아이리는 원고 타카노에게 약 250만엔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타카노는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은 현실에서 그의 돈을 되찾아주지 못했습니다. 타카노가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시도해 사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압류했을 때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던 돈은 겨우 160엔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타카노는 재산 명시 절차 등 추가적인 법적 수단도 이용했지만 실질적인 돈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토가 수입원과 계좌를 숨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되찾지 못하자 타카노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사토 아이리는 후아치에서 월 100만엔이 넘는 수입을 올리며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아이리의 약혼자를 자처한 남성과 여행을 즐기는 모습과 고급 타워형 맨션에서 생활하는 사진 등이 업로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는 방송을 통해 고수입을 올리며 SNS에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타카노는 2024년 1월 경찰서를 찾아가 돈을 떼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민사 채무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건 이제 포기했다. 오직 복수만 하고 싶다. 내가 사건을 일으켜 재판이 열리면 그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타카노는 흉기 두 자루를 준비한 채 범행을 실행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저녁 사토 아이리는 자신의 방송 프로필에 다음날 진행할 야외 방송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3월 11일 JR 야마노테선 도보 일주 라이브 방송. 이 공지를 본 타카노는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아침 그는 12.6cm의 서바이벌 나이프를 포함한 흉기 2자루를 가방에 넣고 도치기현 오야마시에서 도쿄행 전철에 올랐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모가미 아이가 도쿄에서 야외 생방송을 시작하자 타카노는 전철 안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방송에 나온 주변 풍경과 이동 상황을 확인한 그는 그녀가 JR 타카다도 바바역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방송하며 걸어가던 사토 아이리의 앞에 검은색 모자와 점퍼 차림의 타카노가 나타났습니다. 타카노는 곧바로 흉기를 꺼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토 아이리는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고 그 목소리는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타카노는 약 1분 동안 그녀를 향해 적어도 55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판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확인된 상처는 자상과 배인 상처를 포함해 모두 61곳에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자 타카노는 길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방송 중이던 카메라를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로 향하게 한 뒤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움직이네. 죽었습니까? 그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차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도착해 범인을 확인하자 타카노는 피 묻은 손을 들며 자신이라고 무덤덤하게 답했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생방송 도중 벌어진 참혹한 살인사건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40대 남성 시청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20대 여성 스트리머를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다 살해한 범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채무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가 공개되자 일본 온라인의 반응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공감을 많이 받은 일본 댓글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짓밟힌 것은 타카노 씨의 존엄이었다. 그는 법을 지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 법은 타카노 씨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나 생각했다. 하지만 사건의 동기를 자세히 알고 나니 그만큼 깊은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은 있었다고 느꼈다. 가해자도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피해자였다. 계속 돈을 요구받고 반환 요청은 무시당했으며 마지막에는 연락까지 끊겼다. 그가 놓여진 상황에는 동정할 수밖에 없다. 타카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모두 사용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댓글 대부분은 타카노가 몰린 상황에 공감하며 형량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검찰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사토 아이리의 어머니가 작성한 의견서가 대리인을 통해 낭독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돈을 갚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투성이가 된 딸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세상에 노출한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가능한 한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약 1분 동안 공격을 계속했고 범행 후에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촬영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인 7월 15일 도쿄 지방법원은 타카노의 범행을 일정한 계획 아래 강한 사리로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끊긴 뒤에도 생방송 중이던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촬영하고 머리를 찬 행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타카노가 사토 아이리의 사기적인 금전 요구 방식으로 거액을 빌려주게 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심리적으로 몰렸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사리를 품게 된 원인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는 동정할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요구한 징역 20년보다 4년 낮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타카노 케니치가 저지른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던진 충격은 범행의 잔혹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싸워 이겼음에도 채무자가 재산과 수입을 숨기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 사법제도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현실에서 지켜주지 못했을 때 그 절망이 어떻게 극단적인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보여줬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 그리고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6년, 두 형량 사이의 4년에는 55차례나 흉기를 휘두른 살인범에 대한 엄벌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다 벼랑 끝에 몰린 채권자에 대한 동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법에 호소하고 승소 판결까지 받고도 채무자의 은폐와 민사 집행의 한계 앞에서 타카노 케니씨가 더 이상 어떠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검찰 구형보다 4년 낮은 이 징역 16년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가감없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